자, 이번 시간은 사업 주체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걸 우리가 사업 주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주체는요,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을 해서 집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비등록사업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나왔던 주제죠. 최근 5년 사이에 주택 건설 사업자라고 해서 단독주택 20호 이상, 연간 20호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하고 싶으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편 공동주택은 원칙은 20세대 이상입니다, 연간. 근데 요건 안 나올 테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는 얼마? 30세대 이상이 됐을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 집 장사를 할 수가 있다. and 자, 대지 조정사업 거의 안 나오는데 시험에는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 조정사업을 꿈꾸는 사람은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지 소유자 대지 조정사업자로 등록해서 등록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 숫자 물어봤던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저는 이제 단독주택 20호, 대지 조성사업 1만이라는 게 이슈가 됐었고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게 이제 앞으로 또 나올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이에 대응해서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비등록 사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등록 사업자의 범죄는 국가지자체 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지자체 공사 어디서 한번 나왔던 얘기냐면, 국민주택 얘기할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국가지자체 공사가 건설하면 그걸 국민주택이라 정의한다. 물론 그 외에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중에서 바로 공적인 재원, 국가지자체 재정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이 있게 되면 그걸 국민주택이라고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논의할 것이 주택조합이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은 따로 등록 안 해도 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혼자서 집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반적인 건설회사인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21회, 22회, 23회 이때 한참 유행했던 게 국가지자체 공사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요 쟁점. 25회 때인가 26회 나왔던 것이 20호 그리고 1만, 그리고 중간에 사이드로 구성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요 정도가 사업주체의 전반적인 그림이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중심축이 되는 것은 주택조합제도가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제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직장 또는 같은 동네 사시는 분이 조합을 설립해서 집을 직접 지어서 분양을 받는 제도를 가리켜서 주택조합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조합제도라고 하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주택법의 한 제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주택조합의 경우의 수를 몇 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오래전 문제 패턴,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단순하게 신고만 해도 되느냐. 그래서 인가와 신고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신고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건하에 신고가 수리가 되면 바로 주택조합이 설립되는 것을 신고 대상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간단한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인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요건이 제대로 충족이 됐는가 좀 세밀하게 확인하는 것, 좀 만들기 어려운 것을 인가 대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신고 대상 볼까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만 해도,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만 해도 설립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라고 하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청약을 하면 당첨되면은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직장에 사람들이 보니까 1.01대1 뭐 이런 경쟁률에도 맨날 떨어지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그런 직장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운빨 더럽게 없는 집안이니까 개별적으로 청약하면 당첨 안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하자? 뭉쳐서 한번 청약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것이 뭐가 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간단한 거예요. 그냥 주택청약종합소득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청약할 때 온 그 직장 직원들이 그 조합원이 동시에 청약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그래서 얘는 특별한 뭐 요구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각자 가입하고 청약할 때만 동시에 한다라고 해서 그냥 신고로서 가능합니다. 이에 대응해서 자,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자, 직장조합, 주택조합을 보게 되면 먼저 지역조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이 주택을 직접 지어서 분양을 받기 위한 거, 이게 바로 지역조합 제도예요. 자, 우리가요, 삼성물산에서 레면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동부건설에서 이편한세상이라는 아파트를 분양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등등등 한다라고 할지라도 삼성물산에 전화해서 야, 10억짜리 아파트 나왔던데 20억 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 라고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급이라는 게 공개 분양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은 주택의 공개 분양.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자? 공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한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것을 지역주택조합 제도로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자,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한 다음에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 방식. 새로 집을 짓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만이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골치가 아픈 게 지역조합 제도는요,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안 좋은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축이 없어요. 그냥 그 지역 주민들이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를 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주택조합 설립하기 전부터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거든요. 근데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보통 요즘에는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을 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운용 경비로 조합한테 내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한 계속 분담금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제가 조합장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업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별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뭐 돼서 좋은 거고 안 돼도 아까 조합원 두당 2천에서 3천을 미리 받았잖아요. 조합원 100명 모으면 그거 얼마입니까? 금액이 장난이 아닌 거야. 20억 되나요? 아니,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 그래서 일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삼성에서 시행을 한다. 그러면 자기들은 그 분양해서 돈 벌어야 되니까 죽기 살기로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건데 이건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어찌됐든 지역조합은 주택을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하기 위해서 꼭 토지 사용 승낙서 100%는 필요가 없고요. 80%만 확보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 있어서 100분의 80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를 해야 된다. 자, 직장조합, 건설련 직장조합. 요건 시험이 안 나옵니다. 사연이 긴데 이것이 법조문에서 표현할 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이 아닌 직장주택조합이란 용어를 써요. 해서 국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분양을 받는 거니까 그냥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가입하면 되는 거고 얘는 지역조합과 똑같이 돈을 내서 집을 지어서 그 직장의 조합원들이 우선 분양받는 제도. 근데 시험에는 내지는 않아요. 왜? 용어가 너무 길어서. 다만 건설련 직장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다? 지역조합과 똑같다. 그래서 토지 사용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세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주제가 나오는데 이 리모델링은 건축업체가 얘기하는 증축과 대수선을 묶어서 부를 때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 증축이라는 게 건축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걸 뭐라고 한다? 증축이라고 불렀었죠. 대수선, 내기, 바보, 지, 주 등을
겁나 많이 뜯어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수선. 그래서 remodeling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하는 게 아닙니다. and 이미 토지 사용승낙서 100%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아까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사용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할 것 이렇게 돼 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증축이 주로 포인트가 되는데 증축을 하고자 할 때 그 문제 아파트가 그전에 공동주택이 15년 이상 경과됐을 때만 리모델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5년 이상 경과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라고요. 지역주택조합 얘기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싹 끌고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대지 사용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할 것 이런 식으로 트릭을 씁니다. 아니죠. 얘는 이미 자 대지된 소유권은 다 확보한 상태니까 아파트 증축을 하고자 할 때 15년이라는 것이 경과됐음을 입증하는 것을 이 서류를 첨부해야지.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걸 첨부해야지 어떻다? 바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제 설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 나머지 지역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그리고 지역조합에서는 대지 사용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할 것. 이에 비해서 증축은 얼마? 15년 이상 지났음을 확보할 것. 그 외에 약간 문제 응용 들어갈 때 설립할 때 인가 받아야 되면 변경, 해산할 때도 다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그래서 설립 얘기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쉬우니까 약간 변경, 해산할 때 이때도 다 인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전통적으로 한 문제 나왔던 영역이 이 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설립되게 되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분양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좀 잡다한 얘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주택조합 설립 효과라고 해서 자, 이 사람들은 앞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집을 안 짓지만은 한편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요. 주택법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줄여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요.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되고 주택법을 적용해서 주택을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법에서 공사착수, 사업착수는 2년 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하지 않게 되면 건축신고 이력은 상실된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2년.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큰 쟁점 안 됩니다. 두 번째, 자, 지금 주택조합은 혼자서 집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랑? 등록사업자와 결합을 해서 집장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18회 때 나오고 19회 때 나오고 지금 11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뉘앙스, 등록사업자, 자, 키워드만 갑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먼저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미 새기시면 안 돼요. 등록사업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결합해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만약에 등록사업자가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어떻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조문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냅니다. 전에 시험에서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라고 해서 틀린 걸 고르죠. 답. 제가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할 때 없다, 틀렸다 이렇게 자꾸 치고 가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해서 이 정도. 그 다음에 우선 공급 이거죠. 주택조합을 만든 목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청약을 하게 되면 추첨을 하고 당첨이 됐을 때만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상태에서 그 주택조합에 건설하는 주택 우선 그 조합원에게 어떻다 공급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주택조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건설을 하는 주택조합의 범주에 뭐는 빠진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빠지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증축과 대수를 한다고 그랬었지 건설, 신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자, 얘는 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만 돼 있는 상태고요. 청약할 때 동시에 할 뿐이지 나머지는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다?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요것 때문에 혼자 청약하면 떨어지는 사람들이 주택조합의 이름으로 청약하면 어떻다?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요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요건 뭐 거의 시험 문제는 이슈가 안 돼요. 자, 주택조합 설립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조합원 얘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합원의 자격 거의 시험에 요즘엔 내지 않습니다. 다만 뉘앙스만 아셔야 돼. 지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집 많고 돈 많은 분들한테 굳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뉘앙스가 조금 형편이 어려운 분들, 이분들이 어떻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 직장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구조가 똑같으니까 지역조합으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주택자, 당연히 지역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자, 85제곱미터 A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 사람도 어떻다? 주택조합의 조합원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 사람도 어떻다고요?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다. 85제곱미터?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약간 이상하죠. 85 정도면 그렇게 형편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한번 가십시다. 일단은 85제곱미터 이하로 바뀐 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중반에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 지역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다. 형편 어려운 사람?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하나 현실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얘기는 돈을 모아서 집을 지어서 우선 분양을 한다라는 논리 구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런 걸 가입하지 않고 돈을 모아서 집을 지어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것보다 일반 아파트보다 한 30% 쌉니다. 출발점 자체가. 좋아, 이론적으로. 근데요, 아파트 한 채 분양받으면 3억, 4억 들어갈 겁니다. 웬만한 지역에서. 요즘에. 근데 집이 없어야 돼. 근데 주머니에 한 3억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주택조합 제도가 아주 형해화돼 버립니다. 제도만 있을 뿐이지 주택조합이 안 되는 거야. 겁나 무주택자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형편이 되게 어려운데 현금 알부자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이니까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이게 형해화돼 버려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이걸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그럼 웬만한 사람 다 포함됩니다. 웬만한 주택은 다 85제곱미터 이하니까. 그래서 이 주택조합 제도를 통해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를 했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건설 경기를 띄워야 되는데 마땅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럼 법제도를 바뀌어서 주택조합 이름으로 집을 많이 지어보자. 이런 논리 구조가 됐던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 갑자기 85제곱미터 이하가 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현행법 체계에서 우리가 혹시 아는 지인이 이사를 갔는데 물어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 25.7평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 집들이 갔을 때 아주 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그 가난하다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자, 요거는 좀 특이한 거예요.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이 조합원 됩니다. 다시요. 어떤 주택을 증축 또는 대수선 한다라고 했을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고요. 이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조합원 되지 못합니다. 이건 나중에 재건축이랑 똑같아요. 재건축도 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재건축 조합은 아닙니다. 나중에 매도 청구라고 해서 강제로 팔게 만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청구는 수용과 거의 유사한 효과가 발생해요. 수용이라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 사업의 시행자가 강제로 소유권을 박탈하는, 보상금 주면서 소유권 박탈한 것을 수용이라 부릅니다. 이에 비해서 매도 청구라는 것은 법원의 판사한테 재건축적 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청구를 합니다. 우리가 조합사의 독려권을 다 충족했고 제가 동의를 안 했으니까 강제로 쟤한테 팔게 해달라. 그럼 판사가 얼마에 파시오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이게 바로 매도 청구. 아주 강력한 제도죠. 어찌됐든 간에 시험용으로 한 7년 동안 2번 답을 뽑았던 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틀린 걸 고르시면 없다 이렇게 뽑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조합원수 20명 이상 이해된다.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깊이갈비 주제는데 조합원수는 기본적으로 얼마? 20명 이상 이해된다. 엄청 내용이 복잡스러워요. 엄청 내용이 복잡스러워요. 숫자 하나 더 볼까요? 50% 이상이 돼 20명 이상 이해된다. 뭐냐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40세대를 뽑는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으면 최소한 얼마? 50% 이상? 그리고 and 20명 이상 이해된다. 100세대를 건축하기로 하게 되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20명 이상. 그때는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죠.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50% 이상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요걸 갖고 28회 때 10명 이상 이해된다 해서 틀리게 답을 뽑습니다. 사안이 되게 복잡한데 이걸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만 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수가 20명 이상일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의 주택단지가 30명이었다, 20명이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동의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매도 청구의 대상. 그럼 조합원은 19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20명 미만이 돼도 무방하다. 이 간단한 게 5년 동안 2번 답이 됩니다. 우리가 이 길고 복잡한 얘기를 다 소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조합에 있어서 얼마? 20명 이상일까. 거기다 살 붙이면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딱 여기까지. 실제 문제 구성할 때는 괄호 열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트릭들을 써요. 근데 50% 이상이 돼 20명 이상일까. 딱 요 정도면은 거의 다 해결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20명 이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할 것.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어렵게 구성할 때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사례 문제를 구성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나오고요. 어찌됐든 기본 틀. 자, 한편 조합원의 모집, 탈퇴 등에 관한 주제. 요것도 두 문제, 두 가지 쟁점이 한 5, 6년 사이에 2번, 3번인가 출제가 됩니다. 겁나 중요해요. 자, 항상 원칙과 예외 관계로 갔을 때 원칙이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합니다. 원칙은 출제하면 출제 오류의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는 예외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예외만 가지고 구성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조합원의 모집 방법, 원칙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공개 모집하고요. 신고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외우시면 안 돼. 예외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모집 등을 할 때. 조합원 수가 부족해서 추가 모집을 한다. 조합원의 사망이 일어서 또 추가 모집을 한다. 이런저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럼 얘는 항상 틀리겠네요. 뭐라고? 이 중에 이 앞에 길고 복잡한 얘기 중에 하나를 끌고 들어와요. 그리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서 틀리게. 전형적인 출제 기술입니다. 지금 6, 7년 사이에 2번 답을 뽑았던 주제예요. 왜 이렇게 뭐라고요?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소유자 지역조합의 조합원 된다. 그 시절 법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뭐 많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서 선착순, 자기들끼리 선착순할 수 있었는데 이게 규모를 85제곱미터 이하로 늘리면서 그리고 나서 자, 원칙은 공개 모집. 그러나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건 뭐야?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출제 포인트. 더럽게 많이 나와요. 두 번째 포인트. 자격 여부 판단. 앞에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런 요건들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을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 애초에 처음 모집할 때 당연히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추가 모집 등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조합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합원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 또는 결혼 발생에 따라서 충원되는 자, 이건 중요치 않아. 뭐가 됐든 간에 이 사람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인데, 기준점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애초에 이 문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신청할 때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추가 모집, 결혼 충원할 때 조합원 자격을 따진다. 외울 게 조합 설립인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이라고 하는 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인가일 아닙니다. 인가 신청일을 기준. 왜? 인가 신청할 때 다른 사람도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다. 이렇게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 모집, 충원되는 사람도 바로 조합 설립인가 정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혹시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하는, 이거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그 자체로 어떻다 자격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속받는 경우는 조합원 자격 요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갑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두 가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 얘기 지겹게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추가 모집 등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 요건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탈퇴 볼까요? 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뒤만 봐요. 탈퇴할 수 있다. 조합 설립했을 때 수틀리면 자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제일 끝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절대 앞을 보시면 안 돼. 막 가슴 저민 얘기했어. 조합원이 제명되게 되면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럴싸한 느낌이 들어. 자기 재산권이니까. 조합 내부에서 무슨 다툼이 있어서 잘릴 수도 있지. 그래도 환급을 청구. 이건 절대로 자세히 보시면 안 돼. 이건 뒤만 가지고 탈퇴할 수 없다, 환급을 청구할 수 없다. 요 정도만 갖고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틀리든 맞든 답이 되지 않아요. 이 파트에서는 신고하지 않냐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쟁점으로 뭐라고요? 추가 모집, 결혼 충원되는 사람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이걸 가지고 지난번에 사업자격 승인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합 설립인가 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많은 말장난들을 하게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탈퇴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조합원 총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29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요. 조합원 총회라고 하는 거, 자, 10% 이상 참석한다. 이건 원칙이니까 외울 게 아니죠.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특례죠. 바로 이겁니다. 임원의 선임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요거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는요, 나중에 도시개발법, 정비법이라는 법을 공부할 때도 이슈가 되는데, 임원의 선임 해임은 대단히 중요한 항목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가는데, 거기서 되게 문제 많이 구성하다 드물게 갑자기 주택조합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이 필요한 조합원 총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창립총회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조합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바로 100분의 20 이상의 출석해야 된다. 그 정도고요. 나머지 어렵지 않아요. 이건 이제 역시 도시개발법, 정비법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애들이 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예를 들어서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됐다가 나중에 결격 사유자에 해당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게 되면 당연 퇴임하게 될 것이고, 고지 출제 포인트는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당연히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않는다. 요건 사실은 여기서는 그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고요. 바로 도시개발법, 정비법, 도시개발법, 재개발, 재건축법 할 때 주로 이슈. 똑같은 맥락입니다. 자, 결격사유에 해당. 결격사유가 뭔지는 중요치 않고요. 당연 퇴임하고 퇴임 전에 관련 행위는 어떻다?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그다지 중요치는 않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딱 하나의 중점. 자,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20 이상이 출석해야 된다. 요 정도까지가 주택조합 한 문제짜리입니다. 상당히 양이 많아요. 근데 한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이슈입니다. 몇 개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택조합의 설립 과정이라고 하는 거, 공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 신고고요. 그 외 주택조합, 특히 지역조합이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역조합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 100분의 80 이상을 확보해야지 인가 나오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그게 증축일 때는 15년 이상 경과됐을 때 설립 인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설립되면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고요. 한편 등록사업자라고 하는 사람,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으면 손해배상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주택조합을 설립하면 기본적으로 우선 분양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선 분양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건설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집, 자기가 그대로 증축해서 또는 대수원해서 차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나서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무주택조합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이 어떻다?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한편 조합원 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으로서 20명 이상일 것.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런 조합원 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 우리 시험용으로 필요한 것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모집, 결혼의 충원 과정에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도 무주택자 혹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점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탈퇴할 수 있다.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택조합 설립할 때 자기가 불입한 금액 말고 그 조합의 운영비용, 요즘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이 설립이 되고 일이 잘 안 돼서 조합원 몇 명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조합장은 계속 아까 봤던 그 돈 갖고 먹고 살고, 그리고 조합원이 추가적으로 모집이 안 되거나 충원이 안 되면 사업은 유야무야. 그래도 그 조합 임원들은 뭐라고요? 그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던 돈 가지고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잘못 들어가게 되면, 지역조합 같은 잘못 들어가면 2,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5도 가도 못해요.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쌍계 필지석 이런 용어도 있듯이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통해 조합원이 돼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확률상 한 30% 정도 집값을 싸게 마련할 수 있겠지만은, 대신 단점은 안정성이 그만큼 현저히 떨어진다. 그 다음 조합원 총회. 임원의 선임 해임을 위한 총회라고 하는 것은 100분의 20 이상이 그 총회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나머지는 큰 쟁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다음 시간 나머지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